안녕하십니까, 호호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하면서 그 육아 프로그램 인기가 많죠. 그게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뛰어나신 분이죠. 거기에 보면 한동안 신혜라 씨가 이렇게 나왔었죠. 신혜라 씨는 이제 차인표 씨와 결혼을 95년에 했는데요. 예전에 미국 유학 간다고 하면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신혜라 씨의 팔자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혜라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미니멀리즘, 집안에 무슨 가재도구가 복잡한 게 없어요. 싹 치우고 살죠. 신혜라 씨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있고요. 또 미국 유학 갔고 그랬을 때가 이제 뭐냐면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운세 사이클이라면 이 무렵입니다. 이때 본인이 이제 번아웃이 오고 삶에 또 많은 또 이렇게 고민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한동안 다시 나올 때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살기, 미니멀리즘. 이게 뭐냐면요. 물론 그분이 신앙이 있지만 사람이 운세가요. 요 무렵, 즉 봄일 때는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많고 번잡하고 화려한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분이 가재독을 싹 치우고 냉장고도 심플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텔레비에서 보였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저분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점점 방송 활동도 연애 활동도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육아 프로그램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는 좀 보시면 이렇게 뭘 비판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끄떡끄떡하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신혜라 씨는요. 옛날에 굉장히 화려했던 연예인 생활 예뻤잖아요. 지금도 예쁘지만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한 깨달음을 하신 분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득도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번잡하게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이제 워낙 성실한 분이고, 신혜라 씨한테 속을 썩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커플들도 사실은 미국을 유학을 갔다. 말이 유학이지 사실은 나를 모르는 곳,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죠? 또 얼마 전에 윤종신 씨가 지금은 돌아와 있지만 한동안 코로나 때 이렇게 장소를 알리지 않고 떠난 적이 있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그게 뭐냐면 이제 번아웃이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세상 어딘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결혼 생활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부부로 지내지만 사실은 그냥 살상 남남과 같이 사는 그런 커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결혼을 이 무렵에 한 거죠. 입동 무렵에.
가면서 점점 삶이 공허해지고, 이랬을 때 정말 종교라는 게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이나 뭐가 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럴 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에 충실하거나, 꼭 뭐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스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럴 때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오죠. 이럴 때는 물질적인 영화라든가 뭐 부귀, 명예 이런 쪽에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오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무렵에 결혼을 했다 치면요, 여기 도달하기 전에 다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저 찾아와 상담할 때 생일 물어보고 얼굴 한번 쓱 보면은 속으로 탁 짐작하죠. 그럴 땐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결혼하셨어요? 뭐 이렇게 쓱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사실은 뭐 이혼했다고.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혼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드러내기 싫어하죠. 그분도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딱 왔을 때 딱 생년월일을 펼쳐보고 사실은 압니다, 그냥. 다만 어느 타이밍에 이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그런 사실을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게끔 만들까. 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된 행동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의 가치관과 또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 지금 뭐 어중간하게 끼어 있으니까요. 옛날에는요, 그냥 나이가 차면은 그냥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뭐 가진 게 있거나 미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래 결혼할 나이가 됐네. 그래서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갔어요. 뭐 장가 갈 때도 초라하게 가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또 뭐 상황이 비슷한 커플 짝을 지어서 뭐 중매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 무렵에 결혼한 커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사랑의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교회잖아요. 아주 대형 교회죠.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 그 일 크게 만드신 분이 옥하는 목사라고 있어요. 옥하는 목사.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결혼했을 때 폐결핵이 있었어요. 그때 운세가 이 무렵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결혼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폐결핵 걸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신앙으로 괜찮아 결혼해 해서 그 부인하고 결혼해서 같이 하면서 결국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죠. 이런 그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옛날에 결혼할 때는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사실은 서로 간에 계산적이죠. 계산이 먼저 앞서죠. 그냥 뭐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많은 것들이 벌써 딱 들어가 있고 그 대목에서 벌써 이렇게 필터링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상관없이 내가 결혼할 만큼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을 갖추려면 보통 그런 사람들의 운세가 이때쯤, 즉 추분쯤 와 있어요. 직장도 뭐 흔히 뭐 신이 내린 직장이라든가 뭐 초봉이 뭐 연봉이 5천이 넘거나 뭐 그쯤 돼야 되거든요. 또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또 걸맞지 않게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대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남녀 불문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거든요. 그것이 이때쯤 되면 10년은 그래도 무난히 사는데 뭐 이 무렵에 결혼했다. 그럼 보통 몇 년 안 가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전에 결혼했던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는 얘기를 하지만요. 가고 나면은 그 양반에 더 싹 잊어먹습니다. 남의 일을 갖다 저는 자세히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만나면 또 다시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그때 그 친구 결혼한다 그러지 않았었나? 최근의 일입니다. 그때만 뭐 이혼했어요 하면서 뭐 자기 신상 얘기를 하면서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참 이렇게 요즘에는 조건이 맞고 시장에 나가서 결혼식에 나가서 상품으로서 팔릴 만한 물건이 되면은 그 사람의 운세는 이미 입추를 지나서 한창 넘어가고 있다. 즉 가장 좋은 시절이 돼야지만 결혼할 어떤 조건을 구비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커플들이 결혼 생활이 나이 든 제 눈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해 보이죠. 얼마나 살까? 가령 연예인들이요, 뭐 가수나 뭐 배우나 보통 이혼 잘하죠. 그게 그 사람들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배우로 나섰던 가수로 나섰던 하면 일단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을 했을 때는 보면 보통 그 사람 운세가 여기입니다. 요즘에 그 돌싱 그 탁재훈 씨 중심으로 이렇게 이상민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뭐 토크 프로그램인데 그 양반들이 다 왜 이혼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개파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창 잘 나갈 때 인기를 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좀 식을 무렵에 자리를 잡고 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운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탁재훈 씨는 뭐 일종의 뭐 방랑자처럼 살고 있잖아요. 물론 또 활동도 하지만 그게 꼭 컨셉이 아니고요. 또 성격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요. 이때가 되면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쉽게 말하면 동업 아닙니까? 동업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피차 간에 상당한 성의와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용서도 해주고 수용도 해주고. 그것이 내가 정신적으로 열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그때는 이제 상대방 탓을 하게 되죠. 상대방도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조금씩 균열이 가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야, 우리 이렇게 가지 말자. 이건 무의미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결합이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요즘엔 너무나 많고,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나 뭐 가수나 배우들이 성공하고 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다 열정이 다 털린 상태에서 결혼은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애정이 있으니까 2, 3년 애정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면은 서로 간에 열정이 없고, 그래서 서로를 받아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옛날엔 그런 경우에 참고 살았어요, 그냥. 아까 말한 신혜라 씨는 자기가 그런 애정이 다 식고 열정이 식었을 때 종교를 붙들고 하느님을 찾아서 저 미국이라는 그 외로운 곳에 가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자기 정신을, 멘탈을 가다듬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겉으로는 잘 웃지만 나름 인생의 달인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 과정을 그분은 겪었고요. 요즘에 그 젊은 커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넘기고 의미가 없다 싶고 합리적이니까요. 오히려 끝내자.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결혼 생활 절대 그게 한평생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